경제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로서도 좀 조심스러운 결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2013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우리 정부가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닷새간의 설 연휴를 끝내고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이 오늘부터 이 조업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정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남아있던 인력과 또 설비를 회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인력과 또 장비들, 또 설비들의 철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인원이 184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오늘 철수를 할 예정이고 또 일부는 남아서 또 이 철수를 또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력을 오늘 보내서 또 철수 준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입주 기업들은 인력 철수도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 완제품이나 이 설비 그리고 원자재를 회수하는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북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설비를 가져온다던가 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데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 이런 결정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이 사실상 뭐 폐쇄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뭐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난 2013년에 한번 폐쇄 조치됐을 때는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한국전력이나 이제 LNG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수장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단전이나 단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2013년도 당시 이제 북한이 먼저 폐쇄를 했을 때에도 이 평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긴 했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어쨌든 단계적으로 좀 단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우리 기업들의 그 철수 현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 안에 입주한 기업이 이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피해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124곳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성공단 이제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최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됐던 2013년에 보면 그때 이들 기업 입주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234곳이었는데요. 그 정부의 피해 금액으로 신고한 게 약 1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160일 정도 가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통일부가 이제 증빙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보니까 약 7천억 정도로 나왔는데 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주 기업들은 여기에는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존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 기존의 계약처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제 기업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폐쇄 조치를 풀고 공단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자, 피해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 남북 경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다른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액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7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보험금 산정 방식이 좀 까다롭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보험 자체가 그 초기 투자 자본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이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운영이 중단됐을 때에도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다시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지 못해서 오히려 이자까지 문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경협 보험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 손실을 이제 좀 이렇게 메꾸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경협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전체 입주 기업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 이제 60%도 좀 보상이 어렵고 예. 또 그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기업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그 밖에 뭐 검토되고 있는 지원 같은 건 없나요? 네, 뭐 금융 당국이 뭐 기존에 뭐 대출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네. 세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수수료 금리 인하를 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또 돈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여겨 볼 만한 게 있다면 그 개성공단이 있는 공장을 닫고 이참에 아예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겠다. 이런 기업이 있으면 대체할 부지를 알선해주겠다.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합동 대책반이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개성공단 하면은 뭐 남북이 충돌할 때마다 완충 작용도 했었고 또 경제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했으니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뭐 남북 경협은 올스톱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2003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북한의 1차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이제 명맥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예. 이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이제 마지막 북한의 남북 경협 채널이 닫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당분간 남북 경협 빙하기가 오는 것은 막기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경제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